자, 여러분들 우리 고3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신이 끝났죠? 내신 보느라 너무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고생한 거에 비해서 생각보다 성적이 안 나온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보면 여러분들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3월 모의고사를 봤을 때 내 수능 점수가 그렇게 잘 나오진 않고 또 앞으로 수능 공부해도 많이 힘들겠다라고 느낀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수능 점수도 잘 안 나오고 그리고 내신도 좋지 않다면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그러나 나에게는 내신으로 갈 수 없는 대학을 수능으로 갈 수 없는 대학을 갈 수 있는 정말 신의 선물 논술이 남아있구나 라는 걸 깨우치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 길 수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논술 설명해 왔다고 생각하고 아주 자세히 들어보시면 기존에 여러분이 갖고 있던 논술에 대한 편견을 깰 것이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말 내신보다 수능보다도 쉽고 이 논술 하나로 내가 정말 꿈꾸는 대학을 갈 수 있겠네 라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논술을 왜 반드시 해야 되는지, 논술은 누가 해야 되는지, 논술은 어떻게 하면 쉬운지 등등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시고 논술로 여러분들이 꿈꾸는 대학에 반드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저를 간단하게 소개하는데 다른 건 필요 없고 제가 논술을 가르치는 강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요거죠. 이제 제가 9권의 철학책을 직접 썼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문체부에서 정한 인문학 강사이기도 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논술 교과서도 집필했다는 걸로써 여러분들이 믿고 들어도 된다. 조금 다른 쌤들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테스트 많이 올라가서 알겠지만 철저하게 논술도 저는 논리로 가르치는 수업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 논리가 굉장히 쉽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가 바로 논술의 본질, 누가 해야 되는가, 왜 반드시 해야 되는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연강 커리는 현장 커리인데 이건 설명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논술이란 뭐냐? 본질이 뭐냐? 이 논술에 대해서 많은 친구들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논술의 본질은 절대로 문과 논술이라고 해서 사탐 지식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친구들이 이 배경 지식을 공부해요. 절대 지식을 묻지 않고요. 오히려 대학들은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이 논제와 주제와 관련 없는 그 지문 봤을 때 이게 사탐에 나온 지문이라고 그 지식을 쓰는 순간 탈락시킨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글쓰기 능력을 시험을 뽑는 시험이 아니에요. 이게 문창과 시험이 아닙니다. 글쓰기 실력 필요 없고 지식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럼 할 만한 게임이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렇기 때문에 이과생들에서도 내가 좀 더 대학을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면 문과 논술을 보면 됩니다. 자, 문과는 어떻게 보면 이과생들이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과생들은 사탐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거와 무관하게 정말 주어진 조건대로 답을 쓰려고 하는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문과생들은 자꾸 잘못 배워서 사탐 지식을 쓰려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과생들이 더 유리하게 정답에 가까이 가고 붙을 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어요.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이과생들도 반드시 도전하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논술의 본질은 뭐냐면 서로 다른 제시문들, 가를 봤더니 문학 지문이 나오고 나를 봤더니 철학 지문이 나오고 다를 봤더니 영어 제시문이 나오든 경제 지문이 나오든 상관없이 그 제시문들이 서로 달라 보이지만 논리적으로 이들의 논리란 그들이 같이 이 시험 문제로 묶인 이유가 뭘까? 공통의 범주가 뭘까? 공통의 범주 속에 있지만 공통의 범주란 이 글들은 인간과 사회의 관계라는 공통 범주를 갖고 왔네. 그런데 문학에서는 인간과 사회를 대등하게 보고 있는데 영어 지문에서는 인간을 좀 더 우월시하게 보고 있네. 등등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딱 존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논술은 내 생각과 내 지식을 쓰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글을 잘 쓰고 내 생각을 넣었고 지식을 넣었더라도 이렇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딱 정해진 그 조건에 맞는 정답을 지문에서 못 찾으면 그냥 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술을 한마디로 말하면 뒤에 말하겠지만 독해력이에요. 그래서 글쓰기보다 이렇게 서로 달라 보이는 제시문들을 관통해서 그들의 핵심과 공통의 범주와 그들의 논리적 차이점을 찾아내서 옮기기만 하면 답인 겁니다. 이게 논술의 전부예요. 할만하잖아요. 뒤에도 충격적인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할 텐데 지금 미리 말한다면 자, 우리가 논술이라는 건 보통 많으면 3문제, 그런데 시간은 거의 120분 또는 90분. 근데 우리 예를 들어서 지문조차도 한 제시문이 2단락, 길면 3단락, 보통은 2단락, 짧게는 1단락이 한 제시문이에요. 근데 이런 제시문들이 많아야 4, 5개예요. 보통은 3개, 4개. 제가 오늘 한양대로 샘플로 보여드리겠지만 1단락짜리 3개 제시문을 90분 안에 풀어서 한 문제, 그럼 합격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결국은 논술은 독해력이다. 국어 한 과목만 비교했을 때 국어는 16페이지에 우리가 45문제를 80분 안에 풀어야 돼. 제시문만 봐도 문학 제시문이 우리가 4개, 빈문학이 5개, 그럼 화법작문까지 한다면 제시문이 거의 20개 이상이 나오고 논술은 제시문이 3개에서 5개 사이, 그런데 문제는 3개, 그런데 시간은 90분, 120분. 그런데 논술은 이 한 과목으로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감. 근데 만약 국어를 내가 아무리 잘 봤다고 하더라도 다른 과목이 못 보면 나는 내 대학이 달라지지 않음. 그러나 나는 국어를 좀 못 봤더라도 다른 과목 못 봤더라도 사탐을 잘 봐서 내가 잘 본 과목들끼리 결합을 시켜서 제한 조건만 맞추면 난 논술로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감. 여러분 잘 선택해야 돼요. 대학에서 발표하는 거 보세요. 대학에서는 논술 시험은 답이 있는 글쓰기라고 성균관대가 제가 말한 게 아니고요. 대학들의 논술 가이드북에 나온 걸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서강대 제시문을 분석하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써야 된다. 중앙대 정확한 독해력이고 출제 의대에 맞게 독해하라. 경희대 이 제시문의 내용과 관점을 근거로만 답을 하라. 제시문의 근거로. 그러면 이제 누가 논술을 해야 하는가? 자, 보십시오. 내신 2등급 이하인 친구들. 우리가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는 내신 2.0면 어디까지 가? 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내가 내신 2.0 엄청 잘한 점수죠. 그런데 갈 수 있는 대학이 10위권 대학이야? 그럼 저라면 10위권 대학의 내신으로 한 2-3개 넣고요. 10, 11, 12 넣고 나머지 10위권 위에 있는 9, 8, 7, 6, 2위권 대학까지 3개는 전 논술을 넣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10위권 대학을 내가 내신으로 갈 수 있다면 나머지는 논술로 원하는 대학을 가는 거죠. 근데 내신으로만 올인했을 경우에는 내가 10위권 대학에서 더 이상 갑자기 2위권 대학이나 3위, 4위권 대학은 절대 합격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논술은 시험 가서 내가 그렇게 내 대학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하물며 2등급 이하다. 저 4등급, 5등급인데요. 너무 좋죠. 그러면 보통 요즘 대학들은 논술 전형에서 상위권 대학,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거의 내신을 반영을 안 해요. 내신을 반영하더라도 1등급과 2등급의 점수 차이를 0.1점, 많으면 1점이에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논술을 보는 친구들은 보통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3등급부터 봐요. 그럼 내가 5등급이어도 3등급과 5등급, 그러면 2등급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면 점수 차가 0.2점이나 0.3점, 많으면 2점이에요. 그런데 논술 채점할 때 A, B, C, D, E로 매기는데 A와 B의 등급 간의 점수 차는 약 5점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2점이 깎이더라도 결국은 논술로 뒤집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서울권 있는 대학들은 대부분이 논술 반영을 거의 안 한다는 거예요. 상세한 내용은 차이가 있지만 여러분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내신을 못 봤을수록 우리는 논술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신이 5등급인데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는 대학을 가야 되거나 아니면 수시를 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6개의 수시 6개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내가 내신이 5등급이어도 충분히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을 가는데 왜 포기하겠습니까? 정시로
논술이나 수능 점수로 서울권을 절대 갈 수 없는 친구들은 논술로 갈 수 있겠죠. 왜? 제한 등급이 너무 낮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논술을 도전 안 하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자, 제가 오늘 이걸 설명해야 하지만 논술을 쓴다고 무조건 붙는 건 아니에요. 6번의 기회, 내가 꿈에 그리던 대학을 갈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되고요. 그러면 왜 반드시 논술을 해야 하는가? 자, 아까 말한 것처럼 논술을 안 한다면 내신이 낮은 친구들과 정시가 낮은 친구들은 수시 안 낼 겁니까? 안 내는 게 바보잖아요. 6번의 기회를 반드시 살려야 되는데 그 6번의 기회는 내가 다시 강조합니다. 수능으로 못 가는 대학, 내신으로 전혀 갈 수 없는 상위권 대학을 가게 한다는 거죠. 내신 수능보다 훨씬 쉽다는 거죠. 자, 훨씬 쉽다는 게 잘 눈에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그럼 실제 지문 기출들 다운받아서 보세요. 쉽게 말하면 비문학의 지문의 난도와 논술의 지문의 난도는 제가 평가하기에 5분의 1도 안 돼요. 논술의 난이도가. 논술 지문 자체를 읽는 어려움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국어 점수가 5등급 이하인 친구도 논술 지문 읽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서로 다른 제시문들을 연결하는 연습이 안 돼 있고 그 논리가 안 돼 있는 것뿐이거든요. 그건 연습을 하면 됩니다. 실제로 대학별 또 논술 합격 컷은 중요한 건 100점 만점에 논술 합격이 100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대학들의 논술 합격 평균은 100점 만점에 80점 언저리, 높으면 85, 이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00% 맞지 못해도 나는 합격할 수 있다요. 무슨 소리냐면 100명 중에 10명이 붙는다면 10명의 평균이 80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90명은 논술을 잘못 배웠거나 논술을 아예 접수만 하고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50점, 30점, 40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논술 컷이 높지 않다. 우리가 좋아하는 중앙대만 봐도 79점이죠. 단국대만 봐도 67이죠. 이거 광운대 80이네요. 동국대가 좀 높네요. 이거는 1000점 만점이라 좀 애매모호한데 건국대도 좀 높고요. 한국외대는 이것도 애매모호한데 거의 85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저 등급이 낮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요즘 대학들이 최저 등급을 계속 내리고 있거든요. 자, 올해 대학도 바뀔 수는 있지만 상위권 대학은 보통 그냥 세계 합이 6 또는 7이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서강대 한번 봅시다. 이 좋은 대학이 국영수 탐, 이 중에서 만약에 탐구를 여러분들이 1등급 맞았다면 국수 0 중에 내가 수학은 자신 없어. 버렸어. 그러면 영어가 3, 3. 그러면 합이 7이니까 여기 탐구 1을 맞았다면 국어 3, 영어 3 맞아도 서강대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그렇죠? 여기 성대하고 중앙대는 좀 높다고 하더라도 탐구가 만약에 1만 맞는다면 역시 국어, 영어에서 3, 2 정도만 맞아도 3, 2 맞아도 논술 시험 보고 내가 논술로 멋진 중앙대, 성대, 서강대를 다 갈 수 있잖아요. 하물며 이 좋은 경희대 같은 경우는 2개 합이 5예요. 그러면 국영수 중에서 탐구 내가 2를 맞았다면 국수 0 중에 수학 0 난 포기해서 국어가 3을 맞아도 경희대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정시에서 국어가 3, 그리고 영어, 수학이 4 밑으로 3 밑으로 내려갔다. 그러면 이건 서울권 대학 자체를 못 가요. 근데 우리는 서울권 대학, 어떻게 보면 지방 대학도 못 갈 점수로 서울에 있는 매력적인 대학들을 가는 거예요. 이걸 포기한다고요? 문제도 너무 쉽고 시간도 길고 한두 문제를 승부하는데 안 볼 이유가 없잖아요. 제한 등급이 없는 대학들 계속 체제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쭉 보세요. 이렇게. 체제 등급이 무려 없는 대학들도 있잖아요. 난 수능 진짜 못해요. 그럼 연대 가야 되겠죠. 광운대, 단국대 쭉 매력적인 대학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수능 제한 등급 제로잖아요. 실질 경쟁률, 논술 경쟁률이 높잖아요. 겁먹지 마세요. 실질 경쟁률이라는 건 실제로 최초로 지원했을 땐 72잖아요. 서강대 같은 경우. 근데 실제로 제한 등급을 넘기지 못한 친구들이 오기 때문에 18 정도. 그러니까 확 줄어드는 거죠. 근데 18로 줄더라도 논술을 제대로 공부하는 애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저는 2대1이라고 봐요. 논술을 논리적으로 제대로 배우면 합격이 확 올라가요. 그래서 실질 경쟁률이 팍팍 줄어든다는 거. 겁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유형은 3가지밖에 없습니다. 크게. 그래서 출제되는 주제도 다 거기가 거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10년 동안 나왔던 지문들, 제시문들을 저희 현장에서는
끊임없이 독해하고 그걸 읽어내는 연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달라 보이는 제재들의 공통 주제를 끄집어내는 기출 재심을 가지고 연습을 합니다. 여기 앞에서 문제 유형은 세 가지라는 게 첫 번째, 핵심을 잡아내는 요약하는 능력, 독해력. 그 독해한 내용을 가지고 비교하는 비교. 세 번째 정도는 이것들을 가지고 문제점과 원인, 해결책. 요 정도 세 개가 큰 카테고리 안에 있어요. 나머지 세부적인 건 좀 더 있더라도 뭐 수리 문제가 들어가 있는 대학들도 있고 통계가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다 크게는 이 세 가지 바운드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수능 공부에 도움이 된다. 무슨 소리냐면 어차피 이거는 독해력이잖아요. 그러면 체인호 논술 들었을 때 애들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은 왜 갑자기 영어 점수가 오르죠? 그리고 저는 제 국어 수업과 논 수업을 똑같은 글쓰기 논리로 독해하는 능력, 스스로 독해하는 능력을 가르치는 거지 이 논술 지문에 뜻풀이를 하거나 지식을 하거나 이런 걸 가르치는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 국어 수업 듣는 친구들이 대부분 논술 같이 병행하고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 붙거든요. 그래서 나는 논술을 하고 있는데 국어가 되고 영어가 되네? 그리고 탐구가 되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논술이 별개 과목이 아니라 수능 과목과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에 도움이 된다는 걸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집중하면 좋은 성과가 있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쭉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로 작년도 수능 논술 한양대 문제를 한번 살짝 볼게요. 이거 보세요. 이 문제만 한 문제밖에 없고 1200자고 그리고 제시문을 보면 하나 그리고 둘 어린 왕자 나 그리고 셋 이렇게. 근데 내용들이 엄청 쉬워요. 그리고 끝이에요. 요거 하나로 한양대 합격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봅시다. 여기 문제를 딱 보면 굉장히 쉬워요. 자, 제가 이제 풀어가는 방식이 이거거든요. 자, 가의 인공지능과 나의 지리학자를 다해 제시한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라. 그럼 중요한 게 우린 얘부터 읽는 거예요. 여기에 세 가지 X, Y, Z가 나올 거예요. 그럼 쉽게 독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요 X, Y, Z를 가지고 가의 인공지능이 X, Y, Z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인공지능이 X, Y는 사용했는데 Z하고는 안 맞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논리가 나에서도 지리학자는 X, Y, Z 중에서 X는 맞는데 얘는 안 되네? 이렇게 적용해 보라는 거야. 그럼 왜 안 되는지, 왜 되는지 단어를 연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바탕으로 잘 보세요.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글을 읽고 쓸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자신의 견해지만 내 생각을 막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신의 견해는 인공지능이 읽고 쓸 수 있어, 가능해 라고 긍정 선택하거나 아니면 부정을 선택해. 그러면 내가 인공지능은 읽고 쓸 수 있어 라고 긍정했다면 긍정의 근거가 어딨냐면 X, Y, Z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봤더니 가해임의 인공지능은 X, Y로 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가능한 이유는 X, Y 때문에 가능해. 근데 얘가 Z라는 측면에 있어서 요거는 안 되지만 정말 글 읽고 쓰는데 필요한 건 X, Y야 라고 그냥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럼 반대로 부정한다고 하면 근거로 뭐를 가져오면 돼요. 여기에 안 돼. 그러면 요거 때문에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딱 보는 순간 너무 쉬운 거예요. 답은 중요한 포인트는 내 생각을 쓰는 게 아닌 거예요. 자신의 의견을 쓰라고 했지만 결국 나는 긍정, 부정 선택만 하면 되고 이 근거들은 앞에 세 가지에 다 있고 이 세 가지는 첫 번째 각각 해당하는 내용에 연결만 시키면 되고 내 생각 1도 안 들어가요. 그럼 한양대 합격이에요. 그러면 한양대 이번에는 경영을 볼까요? 자, 상경 보세요. 상경도 간단해요. 상경은 이제 600자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리 문제가 있어요. 상경대 수리는 수능 모의고사 3등급 정도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인문지문이 있는데 2개가 나오는데 여기도 보세요. 나를 고려해서 가해 기업의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 원인을 쓰래요. 그러면 일단은 이건 뭐로 정리가 되냐면 그러면 얘네들은 기업은 어떤 어려움이 있냐? 그럼 어려움 논리상 여기서 찾으면 돼요. What?
어려움이라는 게 문제네. 그럼 우리 체인호 논리상으로 문제가 나면 무조건 문제가 생긴 원인이 뭐야? 그럼 원인이 어디에 있대요? 나에 있대요. 내가 생각할 필요 없어. 원인은 나에 있어요. 그럼 안 봐도 이제 뭐가 나오냐면 문제가 있고 원인이 나오면 해결책을 찾으라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근데 그 원인이 가에서 원인 그냥 읽어 독해하면 되고 이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나에 있고 근데 그 원인이 not A, not B. 뭐 쉽게 말해서 야 비용을 너무 많이 들였어. 얘는 야 사회적인 책임을 안 졌어. 라고 찾았다고 칩시다. 독해의 원인. 그러면 그 다음에 개선하기 위해서 기업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라는 건 해결책이요. 근데 이때 구체적으로 제시라고 해서 내 지식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해결책은 논리상 이 not A, not B의 반대인 플러스 A, 플러스 B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해결책은 야 비용 줄여. 근데 여기에 비용이 든 이유가 야 계약하는 업체를 바꿔서 그래. 그럼 계약하는 업체 바꾸지 말고 유지해. 이렇게 비용 줄여.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았어. 어린아이들을 고용했어. 그러면 사회적 책임을 져. 어린아이들은 고용하지 마.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이렇게 논리체계를 그대로 옮기경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당연히 독했을 때 이 기업이 어려운 상황은 지금 얘네들이 평판이 안 좋고 또 수익이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어. 왜? 이 두 가지 때문에 이렇게. 그럼 내 생각이 아니라 짧은 독해 그리고 이 원인과 해결책의 호응관계 이런 논리만 익히면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지속 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측면에서 평가란 말은 요거 비용을 줄이고 사회적 책임감을 높이는 게 지속 가능한 사회에 도움이 되면 얘를 긍정으로 평가하면 돼요. 그럼 선생님 지속 가능성이라는 거 우리 모르잖아요. 지속 가능성이라는 건 역시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나에. 그럼 그거와 맞네. 지속 가능한 거 봤더니 지금 현재 사람들과 미래 사람들의 욕구를 다 반영한 거네. 그렇다면 다 반영했어. 요 두 가지 해결책이. 그러면 긍정적으로 평가해. 반영이 안 돼? 부정이야. 타당하지 않아.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논술이 생각보다 굉장히 쉽거든요. 논리로 우리는 끝내고 논리를 익히고 그래서 체인호 수업에서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지문이 나와도 그거를 읽어갈 수 있는 논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다른 설명과 다르게 표면적인 지식이나 뜻풀이가 아니고 이 제시문들이 같이 등장했을 때 논리적으로 어떤 글쓰기의 뼈대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 글쓰기 구조를 찾게 한 다음에 구조를 일치시켜서 구조들에 호응되는 단어들을 제시문에서 뽑아와서 그것들을 답으로 쓰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논술이 생각보다 너무 쉽다고 생각하고 다들 합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논술 이런 매력이 있으니까 반드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제시문 하나 있고요. 2개 나제시문 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경계열은 무려 제시문이 2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 90분에 풀면 되고 그리고 나서 수리 문제를 풀면 돼요. 답도 어렵지 않거든요. 답도 정해져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도전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논술로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조금 캐스트가 길었지만 제가 정말 핵심 내용만 골라서 설명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논술 이제 내신 때문에 슬퍼하지 마시고 모의고사 못 봤다고 슬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더 좋은 기회가 생겼다. 오히려 더 좋은 기회. 내가 내신으로 10위권 대학 가려고 했는데 논술로 난 2위권 대학을 가게 생겼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저는 전해주고 싶고 다시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무조건 한다고 붙는 건 아니죠. 근데 이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수능을 열심히 하면 분명히 점수는 오르겠죠. 그러나 대학이 솔직히 말하면 팍팍 크게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논술이라는 것은 그 대학을 점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수능 모든 시험에서. 그러나 분명히 제가 붙는다고 또 체인호 수업을 듣는다고 붙는 거, 합격은 장담은 못합니다. 여러분이 이 논리를 자기 것으로 익힌다면
제가 지금 25년 이상 논술을 가르치지만 충분히 그 학생의 내신이든 수능 실력과 상관없이 다 합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새로운 기회에 반드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